지금 같은 시기에는 진짜 많이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내가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많은 걱정과 망설임들 있으시죠? 오늘 이 세연쌤과 함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들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투자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초보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초보자로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것은요, 투자는 멈추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의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이 과거에 지금 1년 전에 2021년도부터의 영상들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그때는 뭐 단기 투자에서 어떻게 수익을 냈다 이런 영상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제가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들에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소스들이 다 있거든요. 2021년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세가 오르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우리가 멀리 또 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투자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광버스를 타고 지방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갭 투자를 진짜 수십 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소액님들도 정말 이 소액을 가지고 대출의 기조도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정말 연끌을 해서라도 지방 멀리까지 가셔서 입찰을 하고 낙찰가도 좀 높게 쓰면서 이렇게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5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만 벌어도 그냥 다 빠져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기 매도에 대한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 지역까지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잠시 그 시기의 분위기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명도를 하고 매매 계약까지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벌써 1000만 원, 1500만 원의 시세가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이내에 개인의 양도소득세 77%를 내더라도 정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막 수익을 냈던 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크게는 1억, 1억 5천까지도 정말 수익을 내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그때는 그렇게 그 뒤에 반드시 이런 하락장이 오고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시라고 했고요. 또 개발의 여지가 있는 데는 금액이 살짝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버티면 그것이 좀 시세가 올라갈 때가 있다라고 해서 또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물건마다 이 투자하는 이런 보유의 기간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여러분 그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 매매 시세가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서울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상 시세가 오를 때도 서울이 먼저 오르고요. 항상 시세가 떨어질 때도 서울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고요. 부동산의 이런 시세를 좀 파악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감각적인 것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지금 현재 찍히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이용해서 정확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변수들이 없고 뭔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면 누구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먼저 저는 어떤 지표를 보냐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먼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 현황 이용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매매 현황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공하는 참고용 자료로 최근 거래량 수치는 변동성이 많아서 자료 해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꼭 현장에 가셔서 실제로 어떠한 분위기로 어떠한 매수 심리 상태로 매수자들이 계약을 하고 거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진짜 많이 임장을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유형에 보면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뭐 오피스텔, 토지까지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데 지금 저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거예요. 항상 이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파트가 기준이 됩니다. 자, 자치구는 우리가 서울, 제가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서울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이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이기 때문에요. 이 지자체가 나오는 거지 다른 지역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기간을 제가 1년으로 설정을 하고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이렇게 나오죠. 이 표를 보니까 25개국 모든 거래량이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 3월, 4월, 5월까지는 괜찮아요. 5월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제 6월부터는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11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거래량을 늘면서 올해 2023년에 보니까 2022년 3월과 1년 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월 달에 또 지지부진했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거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3월달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거 당연하겠죠. 이 수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송파구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지금 이 시기에는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시세가 오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매수 심리가 움직였고 이 매수 심리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아,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지금이 저점이겠다라는 매수자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거래 금액들을 보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송파구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지들이 떠오르나요? 예, 엘리트 떠오르죠. 잠실 엘스, 그리고 잠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이렇게 세 단지가 굉장히 대장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엘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시면 실거래가가 뜨죠. 근데 저는 항상 이게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도 전체 면적을 30평형대로 바꿀게요. 33평형으로 하고요. 네, 매매 거래량 볼게요. 가격 낮은 순으로 해서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 빨간색 점이요. 거래량을 말을 합니다. 빨간 게 많이 찍힐수록 거래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구간과는 다르게 좀 휑하죠. 근데 여기에서 오면서 조금 좀 찍혔습니다. 예, 점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데요. 밑에 거래 금액을 한번 같이 볼게요. 3월 달에도 거래가 하나 더 되었는데 21억 5천만 원이에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지난주에 찍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찍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제가 낮은 가격 순으로 했거든요. 낮은 가격 순에서 20억 5천만 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어요. 1억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2월 달에도 보니까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일단 8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뭐 4개, 1개, 3개 이렇게 찍히다가 1월달 2개 이렇게 찍히다가 2월달에 대해서는 이 평형에서만 6개 거래가 되었는데 보면 여기는 이제 18억 7천, 물론 4층이에요. 조금 낮은 층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쵸? 그리고 19억 5천도 찍혔어요. 16층이면 나쁜 층은 아닌데, 그죠? 그리고 20억 3천, 이 9층도 19억 5천 이렇게 찍혀 있는데, 보면 날짜가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금액대가 올라갑니다. 19억 9천, 3층인데요. 물론 뭐 동과 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네, 21억 4천 5백만 원, 19층. 그리고 3월 달에는 12층이 21억 5천만 원.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도요, 이제는 20억대가 없어요. 19억, 18억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전화를 해서 사장님 19억대도 괜찮은데 매물이 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거래량이 늘었어요. 근데 다소 시세가 최저점보다는 다소 올랐죠. 그렇다고 해서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오르진 않아요. 이 좋은 시절에 요때가 25억까지 찍었는데요.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지만 여기서 우리는 최저점은 찍었구나, 바닥은 다 다졌구나, 그 말인즉슨 이제 그 금액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을 저희 투자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들도 이 그래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21억 5천까지 찍혔네? 내가 지금 막 팔고 싶은 거죠. 이때까지 참았어요. 못 팔고 참았어요. 떨어져서. 이제는 좀 내놔보자. 21억 5천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조금 더 견디겠죠. 예, 견디겠죠. 또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좀 휑하죠. 거래가 좀 휑하고 지금 점들이 또 계속 찍히고 있고요.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도 점이 수량이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니까 2월달 거래량 한번 보세요. 과거의 거래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12월달부터 조금 이제 꿈틀꿈틀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19억 9천이 있네요. 1월달에 19억 9천 있고 최저가를 항상 보세요. 2월달에 9층, 9층이면 그렇게 뭐 저층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19억입니다. 그죠? 여기 18억 9천도 있네요. 요거는 근데 2층이니까 저는 이제 저층은 좀 빼고 볼게요. 19억에 찍혔는데 쭉 올라가면서 날짜가 뒤로 가면서 20억 5천, 20억 7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제일 분위기 좋았을 때 26억 2천이었어요. 26억 2천까지는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정확해요. 갈 수 없지만 그러려면 몇 년, 수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규제, 공급 물량, 뭐 또 대출, 뭐 여러 가지 금리,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또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또 폭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막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거래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자, 이거 빠지면 이 위로 또 사람들이 계속 내놓겠죠. 근데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멈추는 또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아마 할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정적인 시세입니다. 고를 때 정말 투자하기가 좋죠. 그때 투자를 해놔야지 더 빠지는 일은 없고 이제 수년간 또는 경매를 통해서 좀 낮게 낙찰을 받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요동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좀 시세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정확하다. 그때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매매가 20억 5천만 원, 이제 고층의 맨 꼭대기층. 자, 요런 층들은 조금 제가 피하고 중층부터 보겠습니다. 20억 5천만 원이네요. 그럼 층수 좋은 거 한번 볼까요? 층수 좋은 거. 저층 이런 것도 지금 21억 이렇게 나왔어요. 저층도 21억. 21억 나왔고 20억 5천은 좀 고층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기준층을 좋아하죠. 뷰도 좀 영향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또 20억대 또 좋은 중수가 매물로 나오는 거는 없다. 다소 없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전세가 잘 맞춰질까 또 걱정이 되죠. 전세 안 맞춰진다고 하는데 전세도 한번 볼게요. 전세도 지금 3월 달에도 이렇게 지금 10억 5천까지 그리고 가장 낮은 금액이 9억까지 있네요. 낮은 금액은 9억 그리고 가장 높은 금액은 10억 5천. 2월 달에도 전세 거래량은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또 12월 달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전세 금액도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리지움 한번 볼까요? 트리지움도 앞에서 봤던 두 단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가 좀 휑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점이 좀 많이 찍혔죠. 보면 현저히 11월, 12월, 1월보다는 이제 2월 달부터는 거래 수량이 눈에 띄게 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18억 7천, 2월 1일 날 계약된 건인데요. 19층이고요. 이것도 이제 날짜가 4일, 6일, 15일, 17일 이렇게 갈수록 매매 금액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매물 올라온 거를 봤더니요. 이제 고층, 저층 빼고 갈게요. 중층 보면은 21억에 나와 있네요. 고층, 저층이 20억대로 나와 있고 중층이 21억에 나와 있어요. 네, 21억에 20억대가 그냥 뻥 하고 점핑을 하고 21억으로 바로 갔네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절충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절충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세 개의 단지들이 똑같은 그래프 모양과 똑같은 현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자, 잠실의 헬리오시티를 또 건너뛰면 너무 또 아쉽잖아요. 헬리오시티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9,510세대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헬리오시티 그래프를 봤더니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휑하죠. 좀 휑하고 지금 여기 점들이 좀 찍혀 있죠. 자, 봤더니요.
2월 달에도 거래량이 1월 달보다 늘었고 12월 달보다는 1월 달, 그죠? 이렇게 늘어난 게 보이는데 12월 달을 볼게요. 16억 5천. 여기는 이제 16억 3천도 있고 15억 3천도 있는데 여기 1층, 2층이라서 이건 빼고 자, 12월 달에 16억 5천 찍었는데 이 금액으로 지금 여기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월 달에 보니까 쭉 볼게요. 17억 9천, 17억 4천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억 올라갑니다. 18억 5천, 18억 8천. 자, 마지막 23일날 찍힌 거는 18억 9천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보니까 17억 6천, 17억 4천짜리 매물도 좀 올라와 있는데 요건 이제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갭 투자하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가 좀 끼어있는 물건들은 일반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거든요. 그래서 요거 빼고 금매매로 17억 6천짜리 있습니다. 중층이고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조금 또 사정이 있는 물건들은 다소 좀 저렴하게 이 금액보다는 나올 수 있어요. 자, 저층이 17억.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네요. 이제 18억. 아직도 저층이에요. 네. 18억 5천, 18억 5천, 18억 5천대 정도로 지금 약간 이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될 수 있지만, 이제는 16억대, 뭐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지금은 좀 좋은 층수, 좋은 뷰. 헬리우드도 이제 단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역하고 가깝고 역하고 먼 게 진짜 시세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7억대 때도 지금 살 수 있네. 이 사람들 너무 비싸게 샀나 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8억 9천, 18억 8천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된 이런 동들은요. 아마 이 밑으로는 또 좀 매물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우리가 엘리트하고 헬리오시티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부동산 거래의 척도가 되는 이 송파구를 통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영향이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그러면서 그 지방까지도 근데 사실 지방은 지금도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가에 아주 소액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지금 이런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아요. 보니까 거래도 지금 원활하게 적당한 금액이면은 또 다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있지만 또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중에서도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는 송파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품을 먼저 팔고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반드시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더 막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경매를 통해서 안전마진 확실하게 확보하고 투자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제가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폭등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파트 시세가 예전만큼 많이 올라서 정말 큰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이제는 바닥 다지기가 끝났다. 그러면 최저점을 찍고 그 위에 단계에서 거래가 된다. 그 위에 단계에서 또 한 단계 위에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그죠?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서울의 거래량 그리고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과 현재의 분위기 한번 저하고 살펴봤는데 오늘 많이 공부가 되셨나요? 네, 물론 이 금액대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할 수 없는 금액대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척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세연쌤은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부자가 되는 길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용기 내시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이 제가 어쩌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용기 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